누가 그냥 찍으시는 거예요. 저 아시고. 저거? 아, 왜 안 오는 있냐고? 나는 모르는데 다 온 거 같은데? 모르겠어. 주변에 있어? 아, 그냥 다시 뭐 볼사가 있으면 보라고 찍는 건데 찍지 말까? 아유. 나왔다. 오늘 급수까지만 할 겁니다. 3번이면 진도는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학교가 있어요? 다 다른 학교입니까? 부천고가 이제 과거가 됐다고 하네요. 맞죠? 여러분 상관없지만 선생님도 부천에서 1년, 2년, 한 3년 살았어. 그 상일구 앞에 웅진 플레이 도시가 있지. 거기 근처에 한번 살았어. 근데 거기서 주차 딱지를 한 달 안에 한 8개인가 받은 적 있어. 그래서 엄미구청에서 싸웠어. 근데 내가 졌어. 이길 수가 없어. 공무원들. 급수는 사실 그러니까 테마는 이거죠. 급수에서 테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등비급수 이 정도. 근데 지금 수능 특강을 보니까 등비급수에 대한 비중이 조금 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등비급수, 그러니까 도형 문제, 그런 비중이 살짝 줄은 느낌?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내신보다는 수능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합에 대한 얘기는 지금 뭐 문제를 풀면서 좀 얘기는 하긴 할 건데 뭐 그렇습니다. 급수의 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때 급수를 많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급수를 표현하죠.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뜻이죠. 얘를 시그마 리미트로 바꾸고 그리고 얘를 K는 1부터 N까지 AK K는 N은 원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 다 똑같은 표현이죠.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 똑같은 표현인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았어요. 이런 표현을 잘 안 썼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수학도 약간 조금 이제 줄여 쓰는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표현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근데 문제를 풀 때 사실 이런 표현을 만드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이 표현, 그러니까 부분합으로 만드는 형태, 이런 형태로 많이 바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하죠. 부분합을 한 다음에 리미트를 취한 게 그게 바로 급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연습을 좀 하셔라 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비급수에서는 R이 어떨 때 수렴한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수렴하고 그 수렴하는 값은 1 마이너스 R분의 A다.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기본. 그죠? 1 마이너스 R분의 A다. 그 다음에 명제 하나 기억해야죠. 명제 SN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어. 얘가 수렴해. 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값 수명이다. 이 문제 이 세 가지 정도 기억하고 문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나 극소 부분은 문제 자체가 아주 까다롭게 나오지 않는 편이죠. 물론 뒷부분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여지는 살짝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급수의 합 뭐 이런 것도 있고 유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은 물을 흘러가듯이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수렴하는 거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유제를 2번을 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x 제곱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x 이거의 두분의 합 곱 이렇게 되죠? 이거는 사실 이것도 뭐 계산 문제예요. 사실 계산 문제인데 뭐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거 루트 이거 값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an, bn은 우리가 곧바로 적을 수 있죠. 근각계수 관계를 통해서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이렇게 적었어. 이렇게 적었어. 그리고 나서 이걸 봤어. 이 식을 보니까 뭐 이거를 곧바로 쓴다? 곧바로 써도 뭐 곧바로 보이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식을 정리해야 보일 수도 있고 뭐 눈 안에서 이 식이 정리되면 좋겠지만 뭐 아니면 어차피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지금 보시면요, 분모가 지금 얘는 bn 제곱이고 얘는 bn이잖아. 그럼 뭐 통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bn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루트 안에 내용물입니다. 그러면 n 제곱 플러스 n. 그다음 요거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요걸 한번 그대로 요 상태로 적어볼게요. 그럼 이거 보면 이제 느낌이 있어야지. 이런 형태는 되게 많이 나오죠. 이 식의 구조. 제곱, 마이너스 1대. 이거 두 개 곱하고 2 곱하면은 빼면은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쟤를 정리한 게 루트 n제곱 플러스 n분의 그 다음에 얘 제곱 루트 있으니까 양수로 나오니까 루트 n 플러스 n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얘는 뭐다?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지금 이걸 구하는 거죠. 이걸 구하는 거죠. 근데 이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중간소구가 되는 형태죠. 그리고 얘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지막 거는 어차피 어떻게 됩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제 중간소구가 되고 앞에하고 뒤에가 남죠. 근데 앞에 두 개가 남냐 뒤에 두 개가 남냐, 앞에 세 개가 남고 뒤에 세 개가 남냐, 앞에 하나가 남고 뒤에 하나가 남냐, 이것만 살펴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중간소구 되면 앞에 하나랑 뒤에 하나가 남죠. 그리고 첫 번째 그냥 1이 극한값이겠죠. 어차피 맨 뒤에 거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부분합에 대해서 이런 거 분리하는 거 하나 얘기를 하면은 얘는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어떻게 되죠? 3개짜리는 어떻게 되죠? 얘는 C-A분의 1 A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 이렇게 다 분리됩니다. 다 똑같은 형태는 3개든 4개든. 그리고 이걸 더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 상태도 부분합이 되기 때문에 중간소거가 다 일어납니다. 어차피 얘는 중간소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3개가 곱해지면 그 다음에 ABCD분의 1이면 D-A분의 1 하고 ABC분의 1 마이너스 BC D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된다. 분리하는 거 이런 거. 근데 3개까지는 나옵니다. 하지만 4개짜리는 이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3개 정도만 이렇게 분리하는 거 배워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항상 수열의 극한이니까 뭐 AN과 뭐 SN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열 부분을 참고해서 좀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요거 한번 봅시다. 유제 4번, 어차피 유제 4번과 비슷한 유형이 기본 문제에 또 연습 문제 있으니까 병행하면서 그걸 보도록 할게요. 재밌죠? 재미없어? 맨날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재밌냐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중에 재밌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재밌죠? 봐, 재밌다. 벌써 재밌으면 어떻게 해? 4번. 유제 4번 볼게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고 Sn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얘는 또 K는 1부터 K는 1부터 뭐까지 AK 마이너스 1, 4. 이게 4. 이상의 함수는 여기서. 이거 쓸 거야. 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얼핏 봐서는 이게 그냥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우선은 그래.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자. 요거 급수가 수렴을 한다. 따라서 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나 이거 명제 알아 라고 해서 이렇게 나 이거 0이라는 거 알아 해서 리미트 AN이 1로 수렴한다? 이거 알아. 그래, 좋다 이거야. 그래, 이 정도 알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여기 이 극한값을 구하는데 얘가 Sn-1이야. Sn-1. 이게 우리가 형태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있죠. Sn-1. 지금 요거를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얘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AK-1 이렇게 써볼게.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리미트 n 두 개 똑같은 거거든?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얘를 리미트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취한 게 이게 Sn이란 말이야. Sn. 맞지? 그러면 여기에 Sn이라는 식이 있어야 얘를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요 Sn-1을 이렇게 쓸 수 있지. Sn에서 AN을 빼는 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렇죠? Sn에서 AN을 뺀 게 Sn-1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지금 방금 써놨잖아. 지금 SN하고 마이너스 N 이 두 개를 볼게요. 얘하고 얘를 가만히 봅시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얘랑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죠. 얘는 XN이 얘죠. N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1이 N개가 더해지면 N이잖아. 그래서 이 밑줄 친 거를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AN 하고 이제 리미트를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해결을 곧바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미트, 이거에 대한 리미트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요 값은 여기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 그죠? 그리고 AN의 극한값은 1. 이거랑 똑같은 문제를 곧바로 뒤로 가서 잠깐 풀어볼게요. 레벨 2의 6번 이어서 볼게요. 레벨 2의 6번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1분 줄게 빨리 풀어봐. 6번. 한번 풀어봐. 똑같이 풀어봐 한번. 지켜볼 거야. 시간은 3분 줄게요. 3분. 해보세요. 선생님 저는 이거 안 풀고 다른 거 풀래요. 내가 뭐라고 하진 않겠어.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시간 조금 줄게요. 조금. 답 나왔어 혹시?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이번에 진지 그럴 수 있죠. 다 맞으면 안 풀어줄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근데 지금 고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30초? 30초 후에 해결이 안 된다라고 같이 올 거예요. 추우면 이해하십시오. 껐습니다. 다 나왔어? 네. 다 나왔어. 네, 실망 시켜줄까? 찍었어요. 계산을 안 했어? 뭐 나왔어? 참, 그게 답인가? 에이, 야 같이 가. 같이 놉시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 지금 아까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해서 이거를 부분합 형태로, 즉 시그마 리미트를 분리해 썼습니다. 지금 얘가 현재 8분의 3이지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급수가 수렴하니까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N의 극한값이 지금 요거 극한값 16분의 1이죠? 그래서 16분의 1을 썼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야. AN의 극한값은 16분의 1, 요거는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의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거. 근데 문제는 이거야.
16분의 1이 이건 n개가 더해지는 거예요. 16n이 돼서 리미트를 치면 이건 발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용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안에 내용물 있죠. 이거를 조금 변형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ak 마이너스 16k 제곱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 플러스 이렇게 바꾸면 얘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분의 이렇게 바꿨어. 요거를 이렇게 바꿨다고 이렇게. 이렇게 바꿨어.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왜? 우리는 이거의 값을 아니까. 그래서 얘는 처리가 됩니다. 얘는 돼요. 얘는 8분의 3 나오겠죠? 리미트 시그마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얘가 문제야, 얘가. 그럼 이걸 따로 구해줘야 돼. 그럼 우리 얘는 어떻게 해? 아니 뭐 통분하겠지. 뭐 이걸 어떻게 지금 곧바로 이거를 어차피 얘가 부분 분수가 안 돼요. 분자의 k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분을 하면은 이 문제 자체는 이렇게 풀라고 하는 겁니다. 풀라고. 그래야 계산을 했을 때 명확하게 어떻게 수렴하는 값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통분을 했어. 그럼 16하고 16k 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6k 제곱하고 마이너스 16k 제곱 마이너스 4 해서 분자가 4가 됐어. 그럼 얘는 4분의 1 그리고 요 4분의 1 또 빠지죠. 여기 4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뺐어. 그리고 나서 분모에 사실 뭐가 있어? 지금 4k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이제 분자가 이제 1이 됐어.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 이게 부분분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k-1과 2k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분합죠. 두 개로 분리하면 요거에서 요거 차하면은 2가 되죠. 그래서 32분의 1 하고 2k-1 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 얘 두 개 차이하고 여기 2k잖아. 그러면 중간에 소거되면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는 거야. 중간에 다 없어져.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가거든. 그래서 앞에 1 집어넣는 거 1 집어넣는 거 하나 남죠. 1 집어넣으면 이건 1이잖아. 그래서 32분의 1 즉 이거의 시그마 리미트를 취하면 3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AN의 극한값 16분의 1 그리고 요거 둘러싼 거 요거 8분의 3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에 대한 리미트 시그마 3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겠죠? 이거 5번 나올 겁니다. 5번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등장을 한다. 급수에서 그죠? 등비급수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앞부분에 대한 강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등장할 수 있다. 근데 학교 시험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 시험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됐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급수에서 급수는 유형 그 다음에 이제 등비급수에서 등비급수는 뭐 1-r분의 a 요거에 관한 얘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고 예제 유제 하나만 봅시다. 이거를 볼까 이거를 볼까 5번을 6번 여러분들 해보시고 5번은 자연수행을 3으로 하는 나머지를 A에 넣는다. 이때 4의 n제곱분이 A에 이거를 구하래. 근데 3으로 하는 나머지 그럼 이거잖아. A1은 1 A2는 2 A3는 0 그리고 무한 반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각각 등비급수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3개를 더해서 공비급수를 써도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지금 이거를 보면 이렇게 구조가 되죠? 4분의 1, 4의 제곱분의 2, 4의 세제곱분의 0 이렇게 간답니다. 4의 4제곱분의 1, 4의 5제곱분의 2 이렇게 간답니다. 그러면 이거 뭐 합쳐서 할 필요도 없지? 2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 따로 가고 이렇게 따로 가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따로 가서 2개를 따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공비가 지금 4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1-4분의 1의 세제곱 분의 첫째 항을 적으면 4분의 1. 근데 이것도 어차피 공비는 똑같잖아. 똑같지. 4의 세제곱분의 1이 공비니까 얘는 플러스 4의 제곱분의 2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제 열심히 계산만 하면 됩니다. 64분의 63 얘는 16분의 얘는 6 이렇게 되죠. 3 나누면 21분의 8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빨리. 그래서 P분의 Q는 합은 29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제 또 연습 문제가 나오죠.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레벨 1에서 여기서 하나 얘기할 거는 4번 같은 경우는 연립해서 잠깐만 이거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데 An의 극한값, Bn의 극한값 이거는 좀 문제가 다르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냥 아예 숙제를 하세요. 숙제를 해보세요. 안 하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 레벨 2 봅시다. 레벨 2에서 우선 1번은 그냥 식 연립해서 문제 푸는 거고요. 2번 봅시다. 2번. 양수 m에 대해서 2차 방정식 9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 이런 거 서로 다른 부실근 알파와 베타 부실근 받고 그다음 시그마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 우선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알파랑 베타 이거 등비급수 2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와 베타의 합은 9분의 n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9분의 1입니다. 우선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알파 베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등비급수 2개를 따로 더해서 3이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가 만약에 발산하고 하나가 수렴하면 3으로 수렴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조건을 붙여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n이 우선 양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합 양수, 2분의 곱 양수 2개가 모두 양수 이렇게 우선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하나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뭐 알파가 1보다 커 이래서 그럼 베타가 당연히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1보다 크면은 어떻게 발산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알파 베타를 절대값을 1보다 작다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알파 베타가 두 분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판별식을 썼을 때 m제곱 마이너스 36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가 나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은 6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있죠. 6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1-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1-베타분의 베타 얘가 3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거를 만족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그냥 논리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막 이런 건 다 안 따져도 돼요. 그냥 알파랑 베타가 1과 0 사이에 있다라고 하고 그냥 진행을 해줘도 문제 푸는데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그 다음 요거 봅시다. 이제 요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9분의 1 알파 곱하기 베타 9분의 1 그럼 얘는 n분의 1이잖아. n분의 1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야. n분의 1 그러면 n이 6보다 크니까 얘는 공비가 n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얘를 1-n분의 1 분의 얘를 n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n-1분의 1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m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은 그냥 곱꾸려 먹나요? 얘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두 개를 곱해. 그럼 1-알파랑 1-베타를 곱하면 이 식을 우리가 m으로 바꿔가지고 m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면 두 개를 다시 얘하고 얘를 곱하면 1 마이너스 9분의 m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얘랑 얘 곱한 거를 두 개를 더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2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의 합이니까 9분의 m 뭐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지금 얘를 통분해서 정리하면 얘가 10-m 그리고 얘는 n-2 이렇게 되죠. 얘가 3이다. 그럼 다 됐네. 별 이상이 없네요. 뭐 조건에 맞게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n값이 예를 들어서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이 됐을 때 아마 이걸 이용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1차 방정식이니까 m이 8이다. 그래서 7분의 1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7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뭐 3번이나 4번 이런 것들도 한번 봐 보시고 7번이나 같이 해봅시다. 7번 같이 해봅시다. 7번 그냥 이런 거 보면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한번 할 수 있는지 봅시다. 7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세타가 있어. 요 사인 세타가 3분의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원이 x축에 접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이 P1이야. 지금 이 P1을 지금 정삼각형의 한 점이라고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정삼각형을 이렇게 만듭니다. 정삼각형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어요. 정삼각형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었어. 그럼 정삼각형을 만들어서 이게 정삼각형이야 현재. 그래서 요 점을 Q1이라 잡고 요 점을 R1이라고 잡습니다. 요 R1. 근데 이 R1은 요 X축에 접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거 몰라요. R1은 원의 점입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또 뭘 했냐면
지금 여기를 지금 P2라 하고 또 뭐랬어? 또 P2를 요 P1과 똑같은 입장에서 원을 하나 만드는데 또 X축과 접해야 돼요. 이렇게 접하게 만든 다음에 또 여기 정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정삼각형 만들어서 여기를 Q2, 여기를 R2 이렇게 표현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똑같이 진행돼. 계속 진행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에서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 얘가 7루트 3이 걸랑. 근데 sn이 뭐냐면 sn은 삼각형 pn, qn, rn의 넓이. 이게 넓이에요. 이 넓이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들을 계속 더해나가는 게 7루트 3이야.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이게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얘는 등비급수라는 사실부터 우선 알아야겠지. 등비급수가 된다.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등비급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등비급수라는 걸. 그게 첫 번째죠. 등비급수라는 걸 알아야 등비급수에 맞게끔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돼? 당연히 등비급수에 수렴하는 값은 1-r분의 a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알아야 되는 건 공비, 그 다음에 당연히 첫째 삼각형의 넓이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얘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3분의 2. 그리고 길이가 주어진 것도 없어. 길이가 주어진 게 없어. 길이가 주어진 게 없고 이 급수 값이 나와있어.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만약에 두 번째 삼각형과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R을 구한다. 조금 힘들죠 이거는. 그래서 길이를 가지고 닮은 비가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정삼각형이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볼게. 여기가 원의 중심이야. 그리고 여기 P1이야. 여기를 R1이라고 이렇게 적었어. 반지름 첫 번째 원의 반지름 R1 이렇게 적었어. 근데 여기서 요점 말고 R1 말고 여기서 수선을 내렸습니다. 수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냥 다른 점이다. 얘가 R1입니다. 맞죠? 그리고 정삼각형에서 지금 이 점이 의미하는 거는 한마디로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직각이 대칭이 되니까 얘가 무게중심이야. 그래서 얘가 2분의 1 R1이 됩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썼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지금 요점 있잖아요. 요점. 요 두 번째 삼각형의 중심 이렇게 썼어. 그 다음 얘를 또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 얘는 R2잖아. R2. 두 번째 원의 반지름 R2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R1과 R2가 두 원의 반지름 두 개야. 얘는 어차피 이거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니까 결국 이 R1과 R2의 비가 결국 닮은 비가 되는 거야. 맞죠? 닮은 비가 돼서 닮은 비. 맞잖아. 닮은 비가 돼. 그럼 닮은 비를 알아야 넓이의 비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닮은 비를 구해야 되니까 R1과 R2의 비를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어떤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R1과 R2의 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얘합니다. 얘. 그럼 직각삼각형이 필요하다고 볼게요. 그럼 지금 이 직각삼각형 그 다음 이 직각삼각형 이렇게 두 개가 보이죠. 선생님은 이 길이를 x라 잡을게요.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요거 R2죠. 지금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너무 지저분하게 됐는데 지금 이거랑 이거 즉 x분의 R2가 얘가 뭐다? 3분의 2야. 3분의 2 써볼게요. 그 다음 이 직각삼각형 여기 이거 세 개 더하면 x 더하기 R2 더하기 2분의 1 R1 분의 R1도 3분의 2.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식 2개, 문자 3개, 이거는 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b를 구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3r 제곱은 2x, 그 다음에 2x 플러스 2r2 플러스 r1이 3r1. 근데 얘가 3r2거든. 그래서 5r2는 2r1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즉 r1과 r2의 b는 5대 2다. 5대 2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넓이에 대한 거잖아. 넓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비에 해당되는 게 지금 닮비가 지금 5대 2이기 때문에 r에 대해서는 5분의 2야. 5분의 2인데 넓이에 비기 때문에 25분의 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할 때 1 마이너스 25분의 4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건 S1이잖아. S1 얘가 7루트 지금 3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넓이를 R1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해야지.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R1입니다. 얘가 2분의 1 R1입니다. 그럼 이 길이는 몇입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 R1입니다. 그럼 이 길이는 몇입니까? 루트 3 R1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할 때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은 3R 제곱. 이게 지금 S1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다 대입하고 계산하면 R1이 나온다. 뭐 구하는 건데? R1을 구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R1을 이제 구하면 됩니다. 이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하면 돼야지. 이제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제 그래서 이게 5분의 14 나온다고 얘기할게요. 계산을 해보시고 이제 갑니다. 이렇게 계산은 돼. 그래서 상상해야 되는 거, 닮은기를 구할 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도형을 이용하지 않고 풀면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기본적으로 제일 쉬운 걸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뭐 식을 또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레벨 3에서도 여전히 두 문제를 볼 겁니다. 두 문제. 이 두 문제 풀고 또 쉴 거예요. 두 문제를 풀고 쉴 겁니다. 1번, 3번. 3번이 오늘 푼 것 중에 아마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1번, 3번 두 개 볼게요. 내가 이거 눌렀나? 눌렀지. 아이고, 이거. 여러분, 그리고 수업 전에 좀 뭘 먹고 오세요. 안 그러면 너네 배고파서 견디겠어? 지금도 계란 하나, 아름찜빵 2개, 홍삼 하나, 그리고 저기 뭐지? 줄 비슷한 거 하나. 너무 많이 먹었나? 커피 하나. 너무 많이 먹었네. 그리고 수업 끝나면 또 먹어야죠. 여러분도 좀 먹고 오세요. 그리고 집에서 안 챙겨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죠? 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집에 연락하도록 그렇게 밥 챙겨주라고 그렇게 전달해 줄게요. 그러니까 고3 되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건강이잖아요. 건강.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아파서 못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 원장 선생님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선생님 여기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엉덩이에 종기가 계속 나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 진짜 그 친구는 진짜 공부 엎드려서 공부하고 맨날 그랬어요. 결국 유학 갔죠. 아무튼 그 전국 랭킹 10위 안에 드는 대학을 갔을걸? 근데 영국에 있는 대학인데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된다. 영양 보충 잘해야 된다. 봅시다. 자, 우선은 지금 문제가 무리함수 하나랑 직선이 만나는 교점. 그 다음에 원점과 또 그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만든 다음에 또 무리함수랑 만나는 교점을 bn. 근데 an하고 bn의 차를 an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곱수의 값을 구해라. 뭐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이긴 하죠.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인데, 근데 뭐 계산이 복잡하니까 레벨 3에 있지 않을까 예측은 합니다. 이렇게 적었어. 봅시다. 우선 첫 번째, AN의 좌표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를 y가 루트 2n 얘랑 같다. 그럼 2n과 3x-1이 같기 때문에 3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x좌표를 구했는데 문제는 어차피 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bn의 좌표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지. 어쩔 수 없지. 직선의 방정식 한번 뭐 세워봅시다. 이거 직선의 방정식. 뭐 x좌표, y좌표 이렇게 있잖아. x좌표, y좌표. 그리고 얘분의 얘. 그래서 얘는 2n 플러스 1분의 3루트 2nx.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 근데 직선하고 또 얘랑 교점. 교점 두 개잖아. 그래서 얘랑 얘를 또 같다라고 하고 제곱을 할게요. 제곱하면 2n 플러스 1의 제곱 18n x 제곱이 3x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얘를 조금 그래도 잘 안 보이니까 뭐 이거를 곱했다고 칩시다. 그럼 18n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n 플러스 1의 제곱 x 그 다음 플러스 2n 플러스 1의 제곱은 0.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고요. 이 2차 방정식의 두분이 an과 bn의 x좌표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bn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막 인수분해하고 있잖아. 근데 너무 힘들잖아. 근데 한 근이 이미 나와 있어. 그러면 다른 근을 구하는 게 훨씬 쉽지. 즉, 두 근의 곱을 보세요. 두 근의 곱은 18n분의 2n 플러스 1의 제곱 아닙니까? 그러면 얘랑 여기 요 x값을 곱한 게 얘니까 지금 그나마 숫자들이 아주 이쁘게 요거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얘니까 얘는 6n분의 2n 플러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맞죠? 두 개를 곱하면 얘니까 그냥 이걸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 혹시 이런 사람도 있어.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식 자체가 복잡하잖아. 물론 결과는 저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차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차를 구했어. 그럼 차를 구하면 AN이 지금 이거 빼기 저거야. 그러면 3 곱하기 2n 플러스 1 마이너스 6n분의 2n 플러스 1 이게 지금 AN이란 말이야. 이렇게 했어. 그죠? 그래서 이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기까지 AN 구하는 것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급수가 수렴하니까 수열의 극한은 한마디로 0이 되어야 된다. 즉 AN분의 N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P에 수렴한다를 우선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정리할 수밖에 있겠지. 그러면 얘를 통분했어. 6n 그 다음에 얘 지금 2n 곱했으니까
4n 제곱 플러스 2n 빼기 2n 플러스 1 그러니까 2n 없어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얘 역수치한 거니까 역수치하고 얘 곱했으니까 이 극한값은 2분의 6이 되겠죠. 아니 4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3이 됩니다.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걸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또다시 계산해야 돼. 또다시. 그러면 이거 지금 4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6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 지금 극한값 보였어. 이거 보야 돼. 이거 보야 돼. 그죠? 우선은 여기 딱 보면은 아까 우리 이런 비슷한 문제 풀었지만 얘는 통분하면 분자가 2차가 사라질 겁니다. 뭐 해보시면 알겠죠. 지금 이거를 통분하잖아? 그럼 이렇게 곱하면 12n 제곱 마이너스 12n 제곱 플러스 3 그냥 이게 사라지잖아. 그리고 나서 부분분수잖아. 부분분수 2분의 3 빠지고 지금 이거 인수분해가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 되잖아. 이렇게 되죠. 그럼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시그마 리미트를 취하면 1분의 1만 남습니다. 그죠? 중간 소거되고. 그래서 2분의 3이 극한값이다. 이게 바로 저기서 얘기하는 Q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한 거는 P, Q 2분의 3, 4분의 3. Q 왜? 뭐 틀렸어? 빨리 틀린 거 얘기해. 빨리 틀린 거 얘기해. P는 맞았고요. Q 왜 틀렸어? 왜 틀렸어? 빨리 얘기해. 이게 왜 아무것도 별말이 없어? 4분의 3 해야지. 요거에서 요거 빼면 2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오잖아. 그래? 내가 잘못한 건데 너네 왜 모르고 있냐고. 그래서 4분의 3. 됐죠? 공비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부분분수로 쓰면은 얘에서 예를 들면 2분의 1이 앞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지. 그럼 2분의 3은 원래 있었잖아. 그럼 이거 지금 리미터 시그마 치려면 1이다 이거야. 됐어요? 됐죠? 됐어요. 이제 한 문제만 더 하고 3번 합시다. 3번은 벌써부터 하기 전에 머리가 아파요. 해야죠. 하고 쉬는 게 낫죠.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저기 옆에랑 같이 쉬고 싶다 이런 사람 없죠? 그런 거 있습니까? 3번 어렵습니다. 3번이 제일 어렵다고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문제를 한번 적어볼게요. 첫째 항과 공비가 A1도 0이 아니어야 되고 R도 0이 아니어야 되고 지금 유리수약 등비수열이 AN이 이때 BN 모든 N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수열 문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수열 문제랑 거의 흡사 문제인데 이제 나중에 급수가 나오는 것밖에 없죠. B3가 약 and A5, B5 그 다음에 B1과 B2가 2분의 11 이때 얘는 그러네요. 우선 어려운 이유가 절대값이 가장 곤욕스럽죠. 곤욕스럽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 두 번째 지금 요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잖아. 요 세 가지 보고 우선 생각을 할 건데 우선
우선은 두 번째 조건에서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을 먼저 체크를 해볼 겁니다. 우선은 B3가 이거는 모든 n에 대해서 독립하는 거야. 모든 n에 대해서 B3는 A3 플러스 1 절대값. 네? 너 예? 네, 누구세요? 그거 가지러 오셨습니까? 네. 아 잠시만요. 네, 가져다 줄게요. 뭐하냐? 네? 좀 헷갈려 있어. 뭐가 헷갈리냐? 이름도 기억 안 나요. 황 선생님. 이죠? 맞죠? 황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이름 뭐나요? 아무튼 이름 뭐죠? 이름 알아요? 쌤 한 번 할 때 없었어요. 플랜이 있었을 때. 없었죠. 선생님이 여기 마지막에 있었던 게 2016년인가? 7년인가? 6년인가 그때 있을까지 있었지. 그러니까 벌써 지금 8년 정도 됐네. 쌤 나가셔도 봤는데 2018년. 어딜 나갔는데? 쌤 한번 나가시고 저쌤 제자로 바로. 아 그래요? 몰라요. 나이를 몰라. 그냥 젊은 선생님 같아요. 늙었어. 뭘 늙어 젊구만. 선생님 아까 학생인 줄 알았다고. 학생인 줄 알고 무슨 늙어서 그래. 네? 뭐라고요? 뭐라는 거야? 뭐라고? 못 들었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썼어. 이거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A3가 될 수 있는 거는 0 아니면 또는 A3가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이거밖에는 될 수가 없잖아요. 뭐 양수냐. 근데 A3가 0이 될 수가 없죠. N은 등비수열이고 A와 A 첫째 항, 그러니까 모든 항이 지금 0이 될 수는 없어. 공비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안 돼. 너 안 돼. 그래서 A3는 마이너스 2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요. 오케이. 좋아. 좋은 거 알아냈어. A3가 마이너스 2다. 이걸 알아냈고요. 그러면 얘는 그냥 A1을 A라고 쓰고 A1이라고 쓸게요. A1 R 제곱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한번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좋아. 이거 하나 알았어. 행복해. 그 다음 A5가 B5랑 같다. A5가 B5랑 같다.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B5는 절대값 A5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놨어. 근데 얘가 A5랑 같아. 근데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A5 플러스 1이 양수면 봐봐. 얘가 양수면 둘이 같이? 양수면 그냥 같이. 양수면 얘가 양수로 나오고 빼기라면 A5랑 지금 B5가 같다고 나오잖아. 맞죠? 그거 오케이 확인했어. 그래, A5 플러스 1은 양수가 되면은 조건을 우선 만족한다. 근데 혹시 두 번째 A5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B5는 마이너스 A5 마이너스 2잖아. 이거 만족하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되고 A5랑 B5가 같다라는 조건은 원래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냐면 A5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거든?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와. 이거 연립하면 그리고 뭐 B5도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렇게 된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우선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만족할 때 이거를 만족한다는 건 A5가 마이너스 1 때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A5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얘가 AR 4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야. 맞지? 얘를 만족한다는 소리야. 근데 얘를 만족하는데 우리 얘를 구해놨잖아. 그러면 이걸로 나누든지 얘로 나누든지 하면 R제곱이 뭐가 되냐면 R제곱이 뭐가 돼? 지금 이거 하면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라고 하지. R제곱이 2분의 1이 나와.
그럼 r제곱이 2분의 1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 r은 루트 2분의 1, 물론 뿔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A에는 유리수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 유리수만인데 그러니까 R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즉 이 얘기는 2번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2번은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야. A5 플러스 1은 양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양수다. 부분만 아는 거야 우리가. 우리 두 가지 알았어. 지금 이거랑 이거 두 개 알았어. 이거랑 이거밖에는 아는 게 없어. 됐죠? 이제 넘어갑니다. 지금 뭐 했냐면 두 번째 조건과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알아낸 건 이거밖에 없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거는 B1과 B2의 합이 2분의 11이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수열도 마찬가지야. 수열도 여러분들이 그 귀납적정에서 막 B1 찾고 B2 찾고 막 A1 찾고 A2 찾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찾을 것이냐 뒤에서부터 찾을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B1과 B2를 잠깐만 B1은 A1과 관련이 있을 거고 B2는 A1과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요게 지금 A3잖아. 그럼 봐봐. 내가 A2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때 이렇게 세팅하는 게 좋죠. 지금 얘를 이거에 R 곱한 게 얘니까 얘는 마이너스 R분의 2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좋죠. A1은 마이너스 R 제곱분의 2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좀 현명하다. 그 이유는 또 뭐와 연결이 되냐면 지금 이거랑 또 연결이 됩니다. 보세요. 우선은 얘를 보면은 A, R의 4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단 말이야. 그죠? 그죠? 이건 적을게요. 헷갈려요. 나도 헷갈려요. A1, R 4제곱이 근데 얘는 그럼 뭐야? 마이너스 2 곱하기 R 제곱이란 말이죠. 그러면 봐봐. R 제곱은 2분의 1보다 작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맞죠? 맞죠? 그래서 R의 범위를 알 수 있어. 공비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즉 R은 2분의 루트 2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사이에 있다. 물론 0이 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 R의 범위 한 거야. 우리는 R의 범위 알았어. R의 범위 알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제 B1과 B2의 합이 2분의 11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선은 B1을 적어봅시다. B1은 절대값 A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B2는 절대값 A2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봤어.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얘가 들어갈 거고 여기 안에 얘가 들어갈 거야. 근데 지금 우선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값 있지? 이 값하고 이 값이 여기 절대값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가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범위를 우리가 따져볼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A1, 즉 A1의 범위를 따져볼게. A1의 범위가 마이너스 R 제곱분의 2야. 그죠? 근데 R 제곱은 지금 2분의 1보다 2분의 1보다 작지. 그럼 봐봐. R 제곱분의 1은 어떻게? 역수를 취한 거니까 2보다 커. 그죠? 2보다 크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했어. 마이너스 1을 곱했어.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4보다 작어. 마이너스 4보다 작어. 이거 맞냐? 맞지? 지금 내가 뭐 구한 거야? 이거 구한 거잖아. R제곱이 2분의 1보다 작아. 그러면 R제곱분의 1은 2보다 반대. 부등호 반대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또 부등호 반대되고 음수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금 A1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는 걸 알았잖아. 얘가 그러면 거기에 1을 더해도 얘는 항상 음수라는 얘기지. 맞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니까 1을 더해도 음수야. 맞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한번 이 A2 저 녀석의 범위를 따져볼 건데 지금 A2가 지금 A2 플러스 1을 한번 써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R분의 2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범위가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아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R분의 1의 범위, R분의 마이너스 2의 범위는 지금 어차피 역수치하고 2를 곱했다고 칩시다. 역수치하면 루트 2죠. 그러면 2를 곱해서 2 루트 2.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그리고 플러스 1을 했어.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을 똑같이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럼 얘 봐봐. 얘 봐봐. 여기는 지금 음수고 얘는 양수야. 즉, 이 얘기는 이 값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야. 맞잖아? 양수가 될 때와 음수가 될 때를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 얘기지. 그러면 양수가 될 때 a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a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누면 얘는 b2가 a2가 되는 거고 얘는 b2가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이거를 만족하는 아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 a가 어디 있습니까? 요거. 그러면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r이 이 범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어차피 범위가 우리 이 범위거든. 그러면 지금 얘를 만족하기 위해선 r의 범위가 0보다 크고 정말 0보다 작고 0보다 작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크면 얘를 만족해. 맞죠? 맞잖아요. 지금 2번이면 얘가 양수가 어차피 되니까 이게 A2잖아. A2. 얘가 음수가 되면 얘는 우선 양수가 된다. 양수가 되고 1을 따면 무조건 양수가 된단 말이야. 그죠? 2범위일 때 얘를 만족할 때가 아래 범위가 2범위야. 그죠? 그 다음 얘가 음수가 될 때 봐봐. 지금 얘는요 이거를 만족할 때는 아래 범위가 0보다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을 때. 한번 봅시다. 이게 맞는지. 지금 A2가 지금 저거잖아. 그럼 얘를 역수치하면은 우리가 역수치하고 2를 곱하면은 음수가 되지 않나? 잠깐만. 잘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잠깐만 해볼게요. 마이너스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선은 지금 이거를 0이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는 범위를 그냥 구할게요. 봐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더 헷갈리죠? 이거 지울게요. 지금 어디까지 있냐? 요것만 따지면 되니까 봐봐. 여기다 쓸게. A2가 있죠? 마이너스 R분의 2 지금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범위를 따지는 거잖아. 그냥 단순히 보면. 그럼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는 지금 1 R분의 2 이렇게 했어. 근데 지금 당연히 이거는 R이 양수냐 음수냐를 우리가 따지는 거잖아. 부등호가 바뀌지 않으면 뭘 곱하면 돼? 부등호가 바뀌지 않으려면 R 제곱을 곱하면 됩니다. 즉 R 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돼. 그럼 부등호가 안 바뀌어. 그러면 R 곱하기 R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죠? 그럼 R이 2범위야. 그럼 맞네. 2범위에 있으면 얘가 음수가 된다 맞죠? 어차피 R의 범위는 지금 요거를 만족하기 때문에 어딨어? 요 범위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범위에 있으면 얘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뉜 것밖에 없어. 두 가지로 나눴어.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라고 할게요. 여기 첫 번째, 이거를 첫 번째, 그 다음 얘를 두 번째라고 쓸게요. 이제 뭘 해야 된다? 두 개 합이 2분의 11이 된다를 쓸 건데 B1은 무조건 얘잖아.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 지금 저기 B2 있죠? B2가 지금 A2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이게 2분의 11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2가 2분의 11이 되는
이 두 개를 우리는 계산해야 된다. 지금 A1은 뭐로 계산해야 되냐면 A1은 지금 뭐로 계산해야 돼? A1은 그냥 A1이라고 하고 A2는 AR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로 해야 돼요. 요걸로 계산해서 R값을 구해야 됩니다. 우선은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할게. 하나는 R이 유리수로 안 나와. 무리수로 나와. 무리수로. 루트로 나와. 루트로. 그리고 하나는 제대로 나옵니다. R이 유리수로 나와요. 우선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그래서 방법이 지금 뭐냐면 우선은 B3가 0이라는 걸 통해서 A3가 뭐라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 A5와 B5가 같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A5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다음 B1과 B3 합이 2분의 11이라는 거에 대해서 B1과 B2를 지금 B1과 B2를 구하기 위해서 A2를 마이너스 R분의 2라고 넣고 A1을 마이너스 R제곱분의 2라고 넣어가지고 지금 B1하고 B2가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했는데 얘는 지금 얘가 항상 음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로 나눴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따로따로 계산해서 R값을 구하는데 하나는 무리수가 나오고 하나는 유리수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는 배제를 하고 하나 맞는 것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략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거로 나왔을 때 그럼 이게 맞는 건지 이거로 맞는 건지 확인해야 되거든.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나도 모르겠다. 잠깐만. 이거 보고도 머리가 안 돌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찾기가 힘들어. 잠깐만. 요게 요걸로 계산하면 유리수가 나옵니다. R이 위에 걸로 계산하면 얘는 무리수로 나와요. 근데 얘가 뭐 나오냐면 요거 적어줄게. 요거는 R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옵니다. 요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하세요. R 구했어? 그럼 R 구했으면은 이제 당연히 B1 구하고 뭐 B2 구하고 이제 B3 이런 거 구해보면은 이제 어떤 규칙이 나오겠지.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급수의 값을 구하면 된다. 이거였을 거야. 야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 어렵잖아. 어렵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상황을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나마 지금 상황을 나중에 두 개로 나눴지만 더 쪼개지면 이건 너무 힘든 문제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냥 수열 연습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정리하시고 답을 이끌어내 보십시오.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조금 볼게요. 부단은 했습니다. 부단은 힘들진 않지? 네, 괜찮아요. 좋죠. 그래요. 79%. 이거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방을 어떻게 만들지? 만들어줘야 되는데.